안녕하세요. 제이준성형외과 박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 후에 생기는 딤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리프팅 하면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부작용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딤플이긴 하죠. 환자분들만 걱정되는 건 아니고 의사들도 주의를 하기 때문에 잘 생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긴다 그래도 대부분의 딤플들은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거죠. 조금 약간 난이도가 살짝 더 어려워지거나 시간을 좀 더 겪어야 되는 그런 좀 해결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딤플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딤플들은 잘 발생하지도 않고 발생한다 그래도 대부분은 좀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딤플들이라서 그게 이거를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만큼 그렇게 큰 부작용일까?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딤플이 생기는 게 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실이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그냥 쓰는 실들 중에서는 실에 따라서 이게 딤플이 더 많이 생긴다, 딤플이 안 생긴다 이런 느낌을 갖다가 받지는 않고요. 생기는 정도의 차이라기보다는 딤플을 해결할 때 풀기 쉬운 실이 있고 딤플을 풀기가 조금 까다로운 실이 있다라는 정도? 이게 실에 피부가 오돌토돌하게 걸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 네. 모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딤플이랑 그냥 주름이랑의 약간 좀 차이가 경계성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얇으면은 딤플이 쫙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딤플을 안 생기고 깊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 중간 선상에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선상에서 유지를 한다는 게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는데 피부가 굉장히 얇은 환자분들, 피부만 얇은 게 아니라 여기에 연부 조직 자체가 되게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피하 지방도 되게 얇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의 그 어떤 연부 조직의 양에 따라서 딤플을 걱정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딤플이라는 게 결국 피부 깊이를 어느 정도에 넣느냐, 그래서 그쵸. 효과를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조금 욕심내서 약간 얇게 했을 때 맞아요. 좀 생길 그게 딤플이 무서워서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때 제가 예전에 실리프팅 할 때 한번 그 듀오덤으로 보여드렸을 때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이게 경계선으로 이게 쫙 따라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삐끗해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볼록히 나왔어요. 그 한 군데 정도에서 살짝 이제 좀 걸리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이제 딤플 거기를 갖다 좀 푸는 게 좀 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쭉 길게 그냥 아예 그렇게 쭉 따라서 연속적인 딤플이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그건 좀 풀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죠. 그냥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기는 딤플들은 수술 중에도 뭐 충분히 못 푸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요. 원장님은 딤플이 잘 안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술 깊이를 이거 조절을 원장님만이 어떻게 하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저도 그냥 제 나름의 노하우라기보다는 약간 감이죠.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손으로 약간 느껴지는 깊이도 중요하고 눈이랑 손이랑 같이 보는 거죠. 손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피부가 그 따라서 들어가서 투더듬 올라오는 거랑 그다음에 손으로 그 느껴지는 거랑 같이 일치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뭔가 하다 보면 약간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올라오는 이 두께감이랑 내 손으로 느껴지는 거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약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면 다시 뺐다가 다시 그 느낌을 맞는 대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뭐 우리가 넣는 층이 있지만 그 넣는 층이 사람마다 두께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연부 조직이 다른 층을 찾는 게 우리가 절개를 해서 안면거상 하듯이 딱 눈으로 보고서 완전히 딱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손끝에 감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도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딤플이 생겼는데 해결하는 방법도 있나요? 뭐 1차적으로 수술 중에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두 개 정도씩 생기는 딤플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일부러 딤플을 만들어요. 수술 중에는 딤플을 특히나 이쪽 끝쪽에 그 실이 나오는 쪽은 딤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당기죠. 그리고 여기 이미 올라와서 걸쳐놓은 애들이 내려오지 않을 만큼만 풀어요. 또 너무 위쪽으로 올라서 풀면 이제 여기 효과가 떨어져 버리니까 딱 이 정도 풀고 그보다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쪽으로 생기는 이제 딤플들이죠. 이쪽으로 이제 선상으로 생기는 딤플이 여기는 더 조심을 해야죠. 만약에 너무 딤플이 좀 많이 생겼다. 이거는 도저히 시간이 지나도 풀릴 것 같지 않은 딤플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거는 한이 있더라도 다 풀어버려요.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거나 딴 데서 보면은 정말 문제가 이제 어려운 정말 이제 거의 비칠 정도로 얇게 들어간 약간 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피부 바로 밑에서 그냥 다 물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거는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피부 밑에 갔다 완전히 쫙 타고 들어간 애들은 비치거나 이러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제거를 해주거나 하는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티가 나고 무서운 거니까 겁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실리프팅 딤플이 생겼을 때 골든타임이 있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있는 것도 있고 골든타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딤플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골드타임은 어떤 케이스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술 중에 일부러 딤플을 만든다 그래. 그거는 왜냐하면 효과를 갖다가 제가 보려고 만든 그런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줘야죠. 아니면은 내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보조개처럼 생긴 딤플이 생긴다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풀어줘야죠. 안 그러면 그대로 다 고착화가 될 테니까. 근데 이게 딤플인지 뭔지 좀 애매한 약간의 그냥 살짝 울퉁불퉁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회복이 될 수 있는 딤플인지 아니면은 즉각적인 어떤 처치를 받아야 되는 딤플인지에 대해서는 그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죠. 저는 약간 저한테 받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제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에 약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긴 한데 골프장이 이렇게 땅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딤플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붓기 차이에 의해서 두께의 차이에 의해서 미세하게 차이가 생기는 건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 근데 웅덩이처럼 푹 패인 데들 있잖아요. 고랑처럼 이렇게 길게 가버리는 그런 것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조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라면은 뭐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처치실에서라도 풀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고주파 같은 걸 받으면서 아니면 좀 주사 바늘이나 뭘로 좀 끊어주면서 이렇게 좀 뭘로 채우거나 나중에 지방 이식을 계획하거나 여러 가지를 갖다 할 수는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간 적은 없긴 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것들을 이제 딤플이라고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완만하게 약간 경사가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정상적인 붓기나 멍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실리피팅 후에 생기는 딤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은 빈도로 생기는 게 아니고 또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간단한 처치라든지 조금 추가적인 어떤 조치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딤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시면서 적절한 마음에 드는 시술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